자, 오늘 5장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편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은 대졸 신입사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관여하는 이는 딱 3명, 인사 담당자, 실무자,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3 수험생이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수능 준비 방법을 물어보셔야겠습니까? 재수하고 있는 사촌형? 아니면은 대학 입학 경험이 전혀 없는 같은 반 또래 친구들? 아니면 친척분? 아니겠죠. 목표라는 대학에 이미 들어간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의 입학 처장 분한테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하면 무엇을 공부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준비하다 보면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학생이다. 그래서 기업체 취업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대졸 신입사원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를 하는지를 알면 되실 겁니다. 근데 많은 대학생들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는 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취업 준비가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채용에 관여하는 이는 딱 3분류입니다. 사장님, 실무자, 인사 담당자.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실무자가 자기 부서에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은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 경력사원을 뽑아주세요. 신입사원을 뽑아주세요. 몇 명을 뽑아주세요. 근데 회사가 뭐 실무자가 원한다고 모든 직원을 다 뽑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하고 재무팀하고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을 신입으로 경력으로 뽑을지 그리고 어떤 부서에는 몇 명을 충원해 줄 건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회사 재정하고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은 인사 담당자는 뽑아야 될 인원수의 한 5배에서 10배 수 정도를 면접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는 뽑아가지고 쓸 실무자가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죠. 인사 담당자는 그때는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어떠한 조건에 갖춰진 대졸 신입사원을 원하는지를 아시면은 취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제발 취업 준비 방법을 이런 사람들, 대학원생, 친척, 복학생, 형오빠, 사촌형, 또래 친구들,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묻지 마십시오. 전혀 취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한테 취업 준비 방법을 묻는 것은 마치 재수생한테 대학 들어가는 방법을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제 스펙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묻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발 초등학생이 답한 걸로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 이번에는 SK그룹 총괄 담당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라서 분명히 밝히는 건데 스펙 그 자체로서는 채용 의미로서 전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스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특정 기업 업종과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주 포인트다. 자, 여기에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위에서 이야기했던 스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취업 스펙입니다.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그런 것들은 채용 기준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요소, 즉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에 관련돼서 대학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도전이나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 있냐. 이것이 채용의 주 포인트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른 서베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채용에 관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 선발 기준 때 무엇을 주 포인트로 보십니까? 스펙, 학점, 영어 점수인가요? 했더니 70%는 인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인성. 자, 또 다른 서베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채용에 관여하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 실무자, 간부, 사장님이라고. 자, 국내 30대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 임원, 간부들한테 물었습니다. 스펙 하는데 정말 스펙으로 뽑습니까? 했더니 3군데 빼고는 나머지 27군데는 면접을 통한 인성,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열정, 도전의식과 창의성으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하나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열정이란 그냥 묻지마 열정이 아니라 지원하는 업종에 관련된 열정입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현대모비스에 입사한 김모 씨를 뽑은 인사 담당자가 밝히는 합격 요인. 이 친구가 학점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영어가 유창해서 뽑았다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정말 풍부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뽑았다. 그 다음에 면접 때 보니까 이 사람의 배려심이 돋보이더라. 저 인성이 돋보이더라. 그래서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로 따르자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껏 신문 인터뷰를 할 때 단합을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논리대로는 인사 담당자가 학점이나 스펙, 영어 점수로 사람을 뽑지만 면접 신문 인터뷰에서는 허례허식으로 가식적으로 우리 회사는 학벌 이런 거 안 보고요. 지원한 업종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인성을 뽑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그럴까요? 인사 담당자의 다 전부 다 단합해가지고 인터뷰할 때만 그렇게 가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신문사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인사 담당자들의 채용 기준 인터뷰를 보시면은 학점이나 영어 점수로 사람을 뽑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지원한 업종과 직무의 열정을 가득 담고 자신감을 가득 안고 우리 회사에 지원해라. 그럼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기업체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요즘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뭔지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 4년제 정규직 대졸 예정자면 됨. NHN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서도 4년제 대졸 예정자면 된다고 합니다. 두산그룹도 4년제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공기업인 한국정책금융공사도 모두 다 4년제 졸업 예정자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학점이 조금 높더라도, 토익 점수가 좀 높더라도 실제 실무에 써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학점이 아주 높은 친구나 조금 낮은 친구나 전공 지식에 대한 깊이는 비슷하고 토익 900이나 토익 700이나 실제 업무에서 필요한 영어 못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4년제 졸업 예정자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부산의 정말 큰 조선 기자재 업체의 실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펙으로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 회사는 평균적인 수준만 있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중요한 거는 스펙이 아니라 인성, 그 다음에 기타 요건들이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매칭이 되느냐를 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서류 전형에서 스펙으로 칼로 자르듯이 자르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K텔레콤의 인사 담당자 분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대졸 신입사원들이 가장 큰 오해로 학점이나 영어 점수, 자격증, 토익 점수 같은 걸로 선별한다고 오해를 하지만 실제 신입사원은 회사가 나아가려는 장기, 단기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나 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대학실에 준비를 많이 했는지를 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뽑는다는 겁니다. 자, 수자원공사, 공기업이죠.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인사 쪽 일을 하셨던 부장님 하시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서류 전형으로 사람을 뽑지 않는다. 즉 학점이나 영어 점수로. 서류는 회사가 이야기하는 토익 점수 750점 이상이면 다 통과다.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열심히 평생 직업을 생각하고 일할 만한 마인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주 채용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채용에 관여하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그들이 조언하는 취업 준비 방법만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후배들이 선배님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누구 말이 진실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은 제발 본인 생각을 버리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취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믿고 그 사람들이 조언하는 방법만 행하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후배는 분명히 취업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채용에 관여한 이들이 전하는 취업 준비 방법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